이혜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재무과 직원분들과 정인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65쪽 세입 예산 대비 결산 오차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인께서 세입에는 어떤 분야가 있는 거죠? 세외 수입을 말씀하시는가요? 지방세를 말씀. 세입에 어떤 항목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세입에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네네. 예, 이제 본의원이 한 4년 5년 동안 꾸준히 세입 관리를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아십니까? 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18년까지를 보면 좀 세입 그 관리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동안 한 2년 전부터인가 이제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올라오는 걸로 시스템을 바꿨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안맞게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세입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입 본의원이 세입을 신경 쓰는 이유는 우리가 세입이 없는 세출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세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그 최근에 2018년 결산 결과를 보면 너무 또 이제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약간 세입을 좀 과다 계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예, 좀 그런 부분도. 예. 전에는 이제 과소 계상이 문제였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과소 계상을 하면 우리가 예산이 사장되는 거고 과다 계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마이너스 결산이 되는. 허수가 생기는 예, 거죠. 예. 그죠?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과소 계상에서 조금 가다 계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만 주의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입 세출 외 현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에는 이제 세입하고 세출이 있는데 이 외에 또 현금 관리를 하고 계셔요, 그죠? 네. 현금 세입 세출 외 현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출 현금은 행정사무감사 20쪽입니다. 그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이런 걸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뭐 하자 보정금, 네. 뭐 보관금, 잡정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21페이지를 보면 세입 세출 외 현금 예탁금 현황에서 2017년 14억이죠. 14억 8,200, 2018년 12억 7,200, 2019년은 4억 4,800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크게 나네요. 세입 세출 외 현금이. 저희들이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거는 지금 쉽게 해서 재무회익 그 77조 사항하고 보면 그 이제 5년이 그 경과했을 때에 세입 세출 현금을 이제 반환 청구 없을 때 이제 군으로 기속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입으로 기속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각 부서에다 저희들이 해서 그래가지고 그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기도 이제 6억 3,300만 원을 금년에 군으로 기속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금액이 줄은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5년 동안 5년이 지나면 기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주간 회의 자료를 보니까
8월 달에 일제 정리를 하셨네요. 그죠?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전에 1차 일제 정리가 2018년 말에 하셨고, 예. 이번 또 8월 달에 2차 정리를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총 2차 분해해서 얼마를 세입 처리하신 거죠? 총 현재 6억 3,387만 6천 원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2018년, 2017년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세입세출로의 현금이 4억 4,800으로 줄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럼 그 전에 2017년, 18년에는 계속 안 했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예. 그럼 이 지금 그 12억, 14억에서 4억 4,800 이 큰 금액이 계속 사장돼 있었다는 거예요. 현금 세입세출 외 현금 통장에서. 그죠? 이제 세입세출에 현금 통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돼 있고 일부 이제 그 공공예금에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018년 말, 2019년 8월 달 이렇게 이 두 번에 걸쳐서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얼마 차이 납니까? 전년도 12억에서 지금 4억으로 줄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큰 성과가 있는 건데 앞으로도 이걸 주기적으로 하셔야 된다. 매년. 그죠? 네, 앞으로도 예, 그렇게 예. 들어가시면 돼. 매년 하셔서 불필요한 현금 관리를 하시지 마시고 세입으로 처리를 하시도록 그렇게 정기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입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보여서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칭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수익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그 편중된 수익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공사업체별 수익계약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15개월 민선 7기 15개월 분에 대한 공사업체별 수익계약입니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기 조금 전에 계속 질의할 때 답변이 우리가 전체 수익계약 비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뽑은 자료, 재정공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20.61%로 전라북도에서 1위예요. 1순위. 맞습니까? 재정공시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그죠? 2017년도에 무주군이 전라북도에서 수익계약 비율이 1순위라고요. (20.61%) 예. 그 20.61%가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39.17%로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20.61%가 1위였습니다. 네. 2018년도에 39.17%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업체별 수익계약 자료를 보면, 일단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제가 전기 분야에 대해서만 업체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전기업체가 관내에 몇 개입니까? 관내에서 활동하는 업체는 5개 업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주로 일을 하는 업체가 5개 정도. 예. 5개죠? 예, 5개 업체인데, A 회사가, 18건에 1억 7,900만 원, 15개월 동안 공사한 금액입니다. B 업체가 11건에 1억 2,030만 원,
C업체가 8건에 1억 837만 원, D업체가 11건에 7,117만 원, E업체가 67건에 7억 8,588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집계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5개월) 동안 67건에 7억 8,588만 원의 사업을 받아서 공사한 업체가 있습니다. 산림조합 빼고 개인으로서는 공사 수의계약의 최다 건수의 최대 금액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그 이제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그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수익의 문제점으로. 근데 볼수 너무 있죠. 편중됐잖아요. 너무. 다른 업체에서 11건, 뭐 20건도 안 돼요. 그 2순위가 8건 이렇게 할 때 67건에 최다 건수를 했단 말이에요. 15개월 동안.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제 좀 편중된 면도 있지 않아,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없지 않아 저희들이 있는 게 아닌 정도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하여튼 예. 저희들이 좀 그쪽으로는 좀 서로 이제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업체들은 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한 젊은 친구가, 무주의 젊은 친구가 SNS에 올려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무주의 부가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주의 부가가치가 뭡니까? 무주의 부가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골고루 뭐 이렇게 좀 잘 사는 것이. 무주의 최고 부가가치가 그 친구는 선거운동이라고 했습니다. SNS에 올려놓은 글이. 무주의 부가가치가, 최고의 부가가치가 선거운동입니까? 그 글을 보고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무주의 최고의 부가가치가 선거운동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쨌든 뭐 아주 약간 편중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하여튼 뭐 이게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여튼 이렇게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 수의계약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의계약이 편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럼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정인께서는 계속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하고 똑같이 지금 뭐 고르게 가게 하겠다 그냥 이런 막연한 답변이에요.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방계약 다른 지자체도 한번 좀 살펴보셔야죠. 그죠? 예, 다른 뭐 지자체에서 약간의 뭐 그런 그 청주시 같은 경우 뭐 있고 하던데 하여튼 그런 쪽도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제2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때 그 견적서도 제대로 안 붙어 있어서 비교 견적이라고 넣으라고 했더니 제3차 추경에 올려온 비교 견적이
제가 부서의 거 이제 재무과 거는 확인을 못했고 부서에서 올라온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비교 견적이 아니었어요. 두 개의 견적 중에 높게 올라온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견적서를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한 건이 아니에요. 다 대부분. 견적서를 보낸 적이 없는데 왜 거기 서류에 견적서가 올라가 있냐고. 이거는 어떤 현상입니까?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교 견적을 넣으라고 하니까, 그냥 그 업체에 주고 싶은 업체에 전화를 해서 비교 견적 올려라. 그렇게 하니까 그 업체에서는 다른 업체 거 서류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하던 서류에다가 내 업체보다 예산을 높게 해갖고 그냥 비교 견적을 넣는 거예요. 이거는 의회에서 원하는 비교 견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관행도 그 본의원이 이제 그 확인한 부서에는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관행도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이제까지 늘 그렇게 해왔어요. 관행적으로. 비교 견적을 넣으라 그러면 그냥 한 업체에 전화해서 비교 견적 넣어라.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관행이 있으니까 서류가 있어요. 다른 업체 거. 거기에다가 금액을 더 높게 써가지고 그냥 서류를 넣는 거예요. 그런 관행도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당연하게 그런 것이 있다라면 없어져야 되겠죠. 예. 네, 요즘 개인정보도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견적서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이제 그 부서에다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의 계약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김세웅 군수 시절에 그냥 그 희망업체들한테 정보를 다 주고 이렇게 견적을 가지고 오라 그랬다 그래요. 몇 시까지 가지고 와라 그러면, 최저 견적으로 발주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썼다고 하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그쪽 분야에 없어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수의계약도 인터넷에 발주를 올리고 몇 시까지 견적서를 가지고 들어와라. 그러면 그 시간까지 들어오는 견적에 한해서 최저가로 이렇게 발주를 시키는 방법.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뭐 제 맘대로 하는 건 아니고 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이제 따라야 되는 것이지 뭐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방계약법에서 개선 방향, 지금 수의계약의 개선 방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약법에서 이제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라면은 뭔가 제도 개선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썼을 경우에 예산 절감도 될 것 같아요. 최저 금액으로. 근데 모든 것을 최저 금액으로 한다라면은 네. 또 뭐 부실 시공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또 이제 여러 발생할 가지 수도 있다고. 품질 면에서 좀 낮아질 수가 있는 그런 우려점이 있어요. 네. 예. 그런 부분도 또 감안을 해서 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단점을 알고 있으면 보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또 여기 청주에 보면 청주에서 그 통합계약제도, 수의계약 상한제 이런 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예.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의계약 상한제는 뭐냐 하면 연간 건수를 제한하는 거죠. 서울시에서도 국이나 실별로 연 5건 이상 동일 업체한테 반복 계약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방계약법을 또 봐야 됩니까? 이건 법 테두리 내에서 2천만 원 이하는 줄 수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5건씩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뭐 이제 그러니까요. 뭐 지침을 했다든가 뭘 했겠죠. 대안을 예. 제시하는데 지방계약법을 얘기하면 수의계약이 지금 자율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예. 통합계약제도, 수의계약 상한제, 건수 상한제, 뭐 금액 상한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통합계약제도는 분리발주를 막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하셔서
좀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뭐 청주시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이제 그는 이제 시단이니까 좀 크고 하니까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여튼 저희들도 뭐 이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제도의 문제점, 이제 특허 시공업체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사유가 생기고요. 특정 조합과의 형식적인 계약 절차, 이게 아까 우리 박찬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특정 사업의 경우 사전 참가 자격을 과도 제한함으로써 경쟁업체를 배제한 수의계약, 단일 시공권을 분할하여 의도적인 수의계약, 특수법인단체 등을 통한 의도적 수의계약, 물품 구입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분할 구매, 수의계약 후에 물량 증가를 이유로 과다 증액하는 사례,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아주 중요한 거는 발주부서,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이에요. 유착 현상.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착 현상이 발생하면 비리가 생기잖아요.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빨리 제도 개선을 하셔야죠. 비리가 생긴다고 하시면서 그대로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개선하시겠습니까? 하여튼 뭐 저희들도 하여튼 좋은 방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있고 또 다른 아니, 어떤 방법을 쓰든지는 추후에 고민하시던데 개선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개선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보완하셔서 자체 공정 계약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내년에 자료를 뽑으면 이렇게 편중된 이런 현상이 많이 줄어 있을 걸로 기대를 해도 됩니까? 예, 하여튼 뭐 최대한 이런 편중되는 일을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